안녕하세요. 정현입니다.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 이제 안내 드릴 타임이 됐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현이고요. 교직 경력이 길어서 선생님들께 좀 학교의 실질적인 예시를 많이 들어드릴 수 있고, 이 예시를 많이 드렸더니 사례 중심의 교육학에 많은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교사까지 다양한 눈높이의 선생님들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셔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연구재단이라든지 평가원 과제를 많이 해서 그쪽 정보도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것만 제가 적어놨고,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좀 신경을 써봤는데 식물을 죽입니다. 저희 집에 식물이 들어오면 아무리 싱싱한 애가 들어와도 제가 우리 집에서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항상 모든 식물을 죽이는 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식물 얘기를 하냐면, 식물을 보면서 제가 잘 좋아하는 표현인데, 식물을 보면서 이게 교육학이랑 비슷하다 생각이 해요. 식물을 하는 사람이, 식물을 주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물 주고 햇빛 좀 주면은 잘 자란다고 말해요. 근데 제가 항상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만약에 2-3번 정도를 제가 알람 맞춰놓고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물을 잘 줬는지 누군가로부터 검사를 받았다면 제가 식물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걸 주기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학 공부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건 아닌데, 일주일에 2-3번 정도 신경 써주고 써준다는 게, 꾸준한 게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식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봤거든요. 7, 8월 강의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은 도대체 언제 하고 뭘 하냐, 이런 것들을 제일 궁금해 하셔서, 옛날에는 마지막에 보여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보여드리면 7월 9일에 토요일 날에 실력 점검 모의고사라고 해서 전 영역을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고, 13일부터 13, 16, 20, 23, 27, 30 뒤로 가시면 휴가 있고 10, 13, 17, 20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주가 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주에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한다. 그럼 행정을 예습해서 오시는 거고, 행정으로 20점짜리 모의고사를 보시는 거죠. 그럼 보고 첨삭받고 복습을 하세요. 이 기간에 조금 전공 물론 하지만 조금 복습을 해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영역으로 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부족한 점 복습하고 또 시험을 보고 앞에서 감싸고 뒤에서 감싸면서 그 영역을 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시험 범위가 이렇게 같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월요일, 화요일 날에 모의고사를 보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저는 이거에 반대하는 이유가, 월요일 날도 모의고사를 보고 화요일 날도 모의고사를 보면 힘들어요. 강의를 4시간 듣고 집에 가서 이거 모의고사 복습하고 그 다음에 뭐 복습이나 예습을 얼마나 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러 기간을 둬가지고 수요일 날 배운 거를 복습하고 보완해서 또 내가 다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수요일이랑 토요일이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요일과 토요일은 무엇이 다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요일 날에는 좀 기본 이론을 회독하는 것에 좀 더 강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을 보시면 수요일 날에 직강인 경우에는 영역별 모고 2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하게 되고, 인강 선생님은 목요일 날 보시게 되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권으로 끝내는 임용 논술, 이 책이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고, 이 책을 안 가지고 나는 상반기에 공부했다 하는 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이론서를 가지고 이제 회독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복습 과제라는 게 생겼는데, 얘가 책이다. 그럼 얘는 공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수학이면 얘는 수학 익힘인 거예요. 얘가 과학이면 얘는 실험 관찰이에요. 얘는 숙제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모의고사를 2번 봤더니요, 좀 불안해하신 선생님이 있어요. 내가 좀 1-2번 더 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늦게 진입하신 분들은 실제로 보충이 필요해요. 내가 이 복습을 하긴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복습을 얼마나 해야 될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책을 만들게 됐고요. 얘 이름이 이제 미니 모의고사 20점 비법 공책이라는 책이지만 공책과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는 책이에요. 처음에 보시는 이 교육학 이론서는 뭐 전 영역의 이론이나 마인드맵, 암기표, 기초문제, 심화문제가 한 권에 들어있어서 처음부터 합격하실 때까지 이것만 이제 계속 돌려보시면 되고, 공책이 이거보다 더 많은 이론을 담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연습하는 용이에요, 공책은. 이거는 이제 이론서에 해당되고요. 공책은요, 20점을 위한 분량과 표현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뭘 써야 되는지는 아는데 어떤 표현을 가지고 어떤 분량으로 써야 되는지를 좀 예시를 많이 들어주는 공책이고, 미니 모의고사 25회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3회가 들어있어서 강의를 듣지 않는 날에 교육학을 좀 돌려보기 좋은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책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 공책을 딱 펼치면 왼쪽에 미니 모의고사 10점짜리 30분 작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오른쪽이 비어있어요. 뭘 하라는 거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을 문제를 보고 내가 타이머를 정해놓고 오른쪽을 쓰는 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시문이나 배점을 동그라미 쳐보고 꼼꼼하게 읽는 연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채점 기준이 들어있어요. 답을 넘기면 채점 기준이 들어있고 왼쪽에, 오른쪽에는 이거와 관련된 이론이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학 이 이론, 이 부분의 이론에서 내가 무엇을 틀렸고 어떤 부분이 구멍이 나 있고 어떤 부분을 복습해야 되는지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답안을 써봤지만 내 답안이랑 좀 분량 같은 것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고 표현을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 답안을 찾아보고 굉장히 쉬운 답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써보고 아는 것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베껴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보면서 소리 내면서 오른쪽에 베껴쓰기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공책이다. 그래서 마인드맵이 앞쪽에 또 모여져 있어서 모의고사에서 뭘 틀렸다, 아니면 이거 아니라도 수요일이나 토요일날 모의고사 뭐 틀렸다? 마인드맵에 다시 한번 표시하고 마인드맵에 확장해서 선생님들 정리하실 수 있고요. 실전 모의고사 3회가 있기 때문에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서 얼만큼 실력이 늘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사고력으로 문제는 많이 바뀌었는데 시중의 문제집이나 책들은 객관식 위주로 되어 있고 문제가 많이 모여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워서 보충 교재로 만든 거예요. 요거를 수요일 날에 사용해서 진도 나간 것만큼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날들 해오시고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신지 점검은 이제 제가 해드리는 방향으로 수요일 날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걸 다 풀지는 못하겠지만. 수요일 날 강의 흐름을 보시면 영역별이다. 이 얘기는 뭐 교육과정의 날이 있는 거고 행정의 날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영역별 모의고사 실시하면 예습을 해오셔야 되겠죠. 상반기에는 복습이 중요했어요. 제가 예습을 하라는 말을 거의 안 했는데 이제는 예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습을 해와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20점 60분으로 만나면 우리는 시험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핵심 키워드고 채점 답안이고 뭐 모범 답안인지 알려드리고, 이게 끝나면 기출 분석을 하는데 기출은 물론 뜯어서 다 보고 모든 거를 다 읽어드렸죠. 그치만 중등, 5급, 초등, 유아, 객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애들을 뜯어와서 이 부분이 어떻게 중요도가 있는지 마인드맵보다 조금 더 간결한 상태로 기출 구조도로 정리를 하게 되고요. 이론을 복습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빠른 회독으로 가게 되고 중요한 거 위주로 가게 되고 중요도 변별을 별로 표시를 한 자료를 드리게 돼요. 그 다음 풀자 생존 있어요. 독자 생존, 적자 생존으로 틀을 잡으셨는데 이제 풀자 생존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학교 현장의 사례를 적용하는 문제풀이를 하게 되고요. 이제 객관식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거 굉장히 판도라의 상자거든요. 객관식 문제를 다 본다라고 생각하면 공부할 양이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객관식을 저는 그대로 풀어보는 것을 권장하고 싶지 않고, 객관식에서는 문제 내기가 쉬웠는데 서술, 논술에서는 문제가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식을 다 뜯어가지고 이 영역에 풀어보세요 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제가 서술식으로 바꿔서 서술형 우리 시험의 패턴에 맞게 바꿔서 바꾸는 걸 강사가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이제 풀자 생존에서 객관식이나 다른 기출의 변형을 우리 스타일로 바꾼 거를 한 문단 쓰기를 하게 됩니다. 1:1 개별 첨삭 확인하고, 직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해드리고 있어요. 모든 회차, 모든 것을 제가 다 채점을 해드리고 있고, 인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택 신청을 하시면 개별 첨삭을 매회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2번 받는 데도 있고 선착순으로 뭐 200명 받는 데도 있고 다양한데, 일단 제가 눈이 붙어 있는 한 다 모든 회차를 다 첨삭을 하고요.
이제 복습과제 공책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배웠으면 아까 미니 공책에서, 미모 공책에서 여기를 풀어오세요 하고 점검받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영역을 보시면 교육과정, 중요한 거 순서가 많이 바뀌죠? 그 다음 교육과정이랑 연계하기 좋은 교육평가. 그래서 이때는 2개 영역이 같이 걸치게 되고 교육방법, 심리생활지도 같이 걸치게 되고 행정, 사회, 사철학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영역은 많이 안배가 되어 있고 좀 중요하지 않은 영역은 가볍게 다루면서 되어 있어요. 13일날 교육과정을 배우면 16일날 그 시험 범위를 똑같이 보게 돼서 같은 영역을 2번씩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그러면 뭘 하냐? 토요일 날에도 시험을 보죠. 시험을 봐요. 우리 익숙해질 때까지 시험을 봐요. 토요일 날에는 토요일 날 임용고사 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똑같은 시간. 아침 9시에서 10시까지 보게 되고요. 직강 선생님, 인강 선생님 동일하십니다. 인강 선생님은 와서 쓰시고, 직강 선생님은 와서 쓰시고, 인강 선생님은 댁에서 쓰시고, 써서 실시간으로 문제가 올라오면 모의고사를 풀게 되고요. 문제지, 답안지가 있어요. 특이한 점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해설은 제가 미리 사전 촬영을 해서 직강 선생님이든 인강 선생님이든 온라인으로 해설을 확인하시게 돼요.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에는 채점 기준, 모범 답안, 아주 간단한 핵심 정리 3가지 정도만 가져와서 정리를 제일 중요한 것만 좀 찍어드리는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의 흐름은 아까 중간에 네모가 이제 빠져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영역별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되고 해설 강의를 하게 되고 1:1 개별 첨삭 확인. 이것도 직강 선생님들은 손으로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손으로 다 할 거예요. 오시면 해드리고 안 오신 분들은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오답 노트 작성하는 요령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그런 중요도를 찝어서 알려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실력 점검 모의고사 첫 번째는요. 내가 교육학을 어디까지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지 총 합쳐가지고 전 영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도 중요한 영역 위주로 낼 거예요. 뭐 과정, 행정, 그죠? 방법, 중요한 거 위주로 낼 거예요. 여기 보시고 교육과정 배우면 배운 거 시험 보고, 배운 거 시험 보고, 배운 거 시험 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7, 8월에 영역별 모의고사를 해야 되는가? 아직 더 이론을 보고 싶은 선생님들도 있고 7, 8월에 실전처럼 하고 싶은 선생님들도 있는데 아까는 이제 식물 키우기에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꾸준히 해야 된다. 지금 아무리 화원에서 사와서 꽃이 예쁘고 열매가 달리고 내가 교육학에 작년에 19점, 2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얘를 관리해주지 않으면 시든다는 거죠. 교육학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비유로 설명드리면 풍선 띄우기랑 똑같아요. 우리 여러 가지 풍선을 띄워야 돼요. 교육과정, 교육방법, 행정 띄워야 되는데 열심히 아무리 공부를 해서 하늘로 띄워놔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인지라 풍선 내려와요. 그럼 또 띄워야 되고 또 띄워야 되고 그게 바로 복습이고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이 풍선마다 크기가 달라요. 교육행정은 크고 교육과정 크고 심리나 이런 것들은 작거든요. 그래서 풍선마다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달라요. 얘를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게 실제 시험이라면 이 모의고사에서는 한 가지씩 띄워보고 내려놓고 띄워놓고 내려오고 영역을 총 정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주시고 7월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